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왠지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거나, 집에 들어서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자꾸만 운이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 제 친구 민지는 얼마 전까지 이런 상황에 시달렸어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열심히 일했지만, 늘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알게 된 간단한 풍수 팁 몇 가지를 적용해 봤는데 놀랍게도 그 후로 소소한 행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승진 기회도 생기고 오랫동안 갚지 못했던 친구의 빚도 갑자기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그게 풍수 때문이야? 그 반신반의했던 제게 민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그냥 재미로 시작했어. 근데 이게 웬걸 정말 달라지는 거 있더라고. 적어도 내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그게 내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여러분, 풍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집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거나 비싼 풍수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고가의 풍수 소품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풍수 팁들은 가장 가까운 다이소에서 몇천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초간단 방법들이에요. 풍수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동양의 지혜로 공간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지혜를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현대적 풍수 인테리어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이템들로 여러분의 공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복잡한 이론은 잠시 내려두고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1. 현대 풍수의 이해와 실용적 접근. 풍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풍수의 본질은 사실 우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환경심리학을 공부할 때 놀랐던 점은 현대 심리학과 풍수 사이에 의외로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밝은 색상이 기분을 좋게 하고 자연 요소가 스트레스를 줄이며 공간의 배치가 우리의 행동과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니까요. 지난 주말 제 조카 지민이가 제 집에 놀러 왔을 때의 일이에요. 아이는 제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해바라기 그림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모, 이 그림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집에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아이의 순수한 반응이 바로 풍수의 핵심을 짚어낸 거죠.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 기분과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요. 풍수의 핵심 원리 중 하나는 기의 흐름입니다. 기는 쉽게 말해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우리 주변 환경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생리적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공간에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밝고 쾌적한 공간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심리 상담사로 일하는 유진이가 있어요. 그녀는 상담실을 꾸밀 때 풍수와 환경 심리학 원리를 함께 적용했대요. 밝은 색상의 소품들, 적절한 식물 배치, 편안한 좌석 배열 등을 통해 내담자들이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내담자들이 이전보다 더 빨리 마음을 열고 상담 효과도 높아졌다고 해요. 이처럼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다이소 아이템들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비싸고 특별한 물건이 아니라도 올바른 이해와 배치를 통해 우리 공간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제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풍수 아이템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각각의 아이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배치하면 좋은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 다랑아리 조화와 균형의 상징.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다랑아리입니다. 다랑아리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달을 닮은 동그란 형태의 항아리인데요. 다이소에서 약 3,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 다랑아리를 알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작년 가을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였죠. 할머니 거실 한쪽에 놓인 하얀 항아리가 눈에 띄었는데 할머니께서는 그것이 집안의 기운을 둥글게 모아주는 다랑아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있으면 집안이 편안해진다는 할머니 말씀이 왠지 와닿았던 기억이 나네요. 풍수에서 둥근 형태는 조화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각진 모서리나 뾰족한 부분이 없어 에너지가 부드럽게 흐를 수 있게 해준다고 믿어지죠. 심리학적으로도 둥근 형태는 안정감과 포용력을 느끼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디자인보다 둥근 디자인이 사람들에게 더 편안함을 준다는 거죠. 다랑아리를 집안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거실 중앙이나 입구 근처입니다. 거실은 가족 구성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고 입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처음 만나는 곳이니까요. 제 사촌 지수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는데 공간이 제한적이라 고민이었대요. 그래서 그녀는 작은 다랑아리를 책상 위에 두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그 작은 변화가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왠지 방이 더 아늑하고 안정감 있게 느껴져. 집중도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 민호는 사무실 책상에 작은 다랑아리를 두었는데 동료들의 반응이 재미있었대요.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풍수에서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는 물건이야 라고 설명하자 다들 관심을 보이며 어디서 샀는지 물어봤다고 해요. 결국 그의 팀 전체가 각자의 책상에 다랑아리를 두게 되었고 팀 분위기도 더 조화롭게 변했다고 하네요. 물론 다랑아리 하나가 마법처럼 모든 것을 바꿔놓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것이 가진 상징성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심리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생활에서 시각적 안정감을 주는 물건들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랑아리를 고를 때는 가능한 한 심플하고 깨끗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복잡한 무늬가 있는 것보다는 단색의 깔끔한 디자인이 에너지의 흐름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여겨지거든요. 다이소에서는 주로 흰색이나 베이지색의 심플한 디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집안에 작은 다랑아리 하나를 들여놓고 그것이 가져오는 미묘한 변화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 3,000원의 투자로 시작할 수 있는 풍수 인테리어,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3. 해바라기 그림 활력과 긍정 에너지의 원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해바라기 그림입니다. 다이소에서는 다양한 포스터와 액자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바라기 그림은 풍수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 경험을 하나 나눠볼게요. 몇 년 전 제가 첫 직장에서 일할 때였어요. 작은 큐비클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보며 일하다 보니 점점 의욕이 떨어지고 지루함을 느꼈죠. 어느 날 우연히 다이소에서 작은 해바라기 그림을 발견하고 책상에 놓았는데 이게 웬걸 매일 그 그림을 보면서 묘한 활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림 속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든 모습이 마치 힘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해바라기는 풍수에서 매우 강력한 양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양의 기운이란 활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활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해바라기가 항상 태양을 향해 자라는 특성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와 긍정적인 방향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색채 심리학 관점에서도 해바라기의 노란색은 기쁨, 희망, 낙관주의를 상징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어요. 노란색을 보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나 에너지가 떨어질 때 노란색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그림을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위치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거실이나 일하는 공간에 두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이에요. 제 친구 서연이는 재택근무를 하는데 작업 공간 정면에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두었어요. 그녀는 일하다가 고개를 들 때마다 해바라기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 특히 오후에 집중력이 떨어질 때 큰 도움이 돼. 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 제 이웃 김할머니는 다이소에서 산 해바라기 그림을 부엌에 걸어두셨어요. 할머니께서는 요리할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 음식도 더 맛있게 되는 것 같아. 라고 하셨죠. 실제로 김할머니의 요리는 항상 맛있기로 유명한데 아마도 그 비결은 요리할 때의 즐거운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어요. 해바라기 그림을 선택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능한 한실사에 가까운 생동감 있는 해바라기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단순화된 그림보다는 실제 해바라기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그림이 더 강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또한 조화나 인조 해바라기보다는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화는 죽은 꽃을 의미할 수 있어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집이나 사무실에 작은 해바라기 그림 하나를 두고 그것이 가져오는 활력과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다이소에서 몇천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 작은 아이템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4. 삼족 두꺼비돈 두꺼비 재물과 풍요의 상징.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삼족 두꺼비, 일명 돈 두꺼비입니다. 이 특별한 두꺼비는 풍수에서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이소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요. 삼족 두꺼비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이 있어요. 옛날에 하늘의 신선 중 한 명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오왕상제에게 벌을 받게 되었대요. 그 벌은 바로 두꺼비로 변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신선은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고 나눔을 실천하지 않아서 두꺼비로 변할 때 배설을 하지 못하도록 뒷다리 하나만 남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 발을 가진 삼족 두꺼비가 되었고 삼킨 재물을 배설하지 못해 계속 재물을 모으는 상징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와, 이런 재미있는 전설이 있었구나 하고 놀랐어요. 사실 이런 전설들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문화적 상징과 가치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삼족 두꺼비 이야기는 재물의 중요성과 함께 나눔의 가치도 함께 생각하게 만드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준호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계산대 옆에 작은 금색 삼족 두꺼비를 두었어요. 손님들이 종종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준호는 이 재미있는 전설을 들려준다고 해요. 그러면 손님들도 흥미롭게 듣고 카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소품 하나가 대화의 주제가 되고 가게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삼족 두꺼비를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사업장이라면 입구를 향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해요. 두꺼비가 밖에서 재물을 물고 들어오는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때문이죠. 영업 시작 전에는 두꺼비의 입이 출입구를 향하게 하고 영업이 시작되면 내부를 향하게 돌려놓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재물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머물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가정에서는 거실이나 현관 근처에 두는 것이 좋아요. 다만 너무 눈에 띄는 곳보다는 약간 숨겨진 위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치 두꺼비가 조용히 재물을 모으는 것처럼요. 또한 가정에서는 실제 조각상보다는 그림 형태의 삼족 두꺼비를 선택하는 것이 미관상으로도 좋고
에너지의 균형도 더 잘 맞출 수 있어요. 제 사촌 언니는 결혼 후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현관 신발장 옆에 작은 금색 삼족 두꺼비를 두었어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래전에 빌려줬던 돈을 갑자기 돌려받게 되었대요. 물론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언니는 두꺼비 덕분이야. 라며 웃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만들고 그것이 실제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삼족 두꺼비를 고를 때는 가능한 한금색이나 황금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색상은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다이소에서는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의 삼족 두꺼비를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공간과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삼족 두꺼비가 마법처럼 갑자기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상징적인 물건이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이 결국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작은 금색 삼족 두꺼비 하나로 재물운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다이소에서 몇천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작은 시도가 여러분의 재정적 풍요로움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지 않을까요? 5. 디퓨저 향기로 채우는 긍정적 에너지.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디퓨저입니다. 다이소에서는 다양한 향의 디퓨저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이 작은 아이템이 집안의 에너지를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향기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후각은 5가지 감각 중에서도 특히 감정과 기억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향기를 맡았을 때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것은 후각이 뇌의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볼게요. 몇 년 전 제가 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었을 때였어요. 잠도 잘 오지 않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죠. 그때 친구가 라벤더 향 디퓨저를 선물해줬는데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매일 저녁 집에 들어와서 그 향기를 맡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진정되고 하루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풍수에서도 향기는 공간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좋은 향기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몰아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인다고 믿어지죠. 특히 천연 에센셜 오일의 향기는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합니다. 디퓨저를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위치는 현관 근처와 거실입니다. 현관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처음 만나는 곳이고 거실은 가족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니까요. 침실에 두는 것도 좋은데 이때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라벤더나 카모마일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동생은 시험 기간에 공부할 때 로즈마리나 페퍼민트 향 디퓨저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 향기들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로 동생은 이 향기를 맡으면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야. 공부할 때 집중도 더 잘 돼. 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 미나는 집에서 재택 근무를 하는데 오전에는 상큼한 시트러스 계열 향을, 오후에는 우디한 향의 디퓨저를 번갈아 사용한대요. 그녀는 향기를 바꾸면 기분 전환이 되고 일의 효율성도 높아져라고 말해요. 이처럼 향기는 우리의 기분과 에너지 수준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퓨저의 향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의 목적과 취향에 맞게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활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면 시트러스 레몬, 오렌지, 페퍼민트, 로즈마리.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을 원한다면 라벤더, 카모마일, 일랑일랑. 기분을 밝게 하고 싶다면 베르가못, 제라늄. 공기 정화를 원한다면 유칼립투스, 티트리. 다이소에서는 이런 다양한 향의 디퓨저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비싼 브랜드의 제품과 비교하면 향의 지속력이나 확산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작은 공간이나 처음 시도해보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디퓨저를 사용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너무 강한 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주기적으로 향을 바꿔주면 후각 적응을 방지하고 더 효과적으로 향기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향기가 우리의 심리와 생리에 미치는 영향은 잘 연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라벤더 향은 실제로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시트러스 계열의 향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계절마다 다른 디퓨저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봄에는 플로럴 계열, 여름에는 시트러스 계열, 가을에는 우디한 향, 겨울에는 시나몬이나 바닐라 같은 따뜻한 향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절의 변화를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고 집안의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디퓨저를 구입해서 집안의 에너지를 바꿔보세요. 작은 투자로 시작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여러분의 기분과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때에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현대 생활에 풍수 적용하기 실용적 접근. 지금까지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 4가지 풍수 아이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런 아이템들을 어떻게 현대적인 생활에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풍수를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전통적인 풍수 원칙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그 본질을 이해하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풍수의 목적은 우리가 살고 일하는 공간을 더 조화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니까요. 제 친구 현우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인데 처음에는 풍수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어요. 그런 건 미신이야라고 말하곤 했죠. 그런데 재미삼아 제가 추천한 대로 책상에 작은 해바라기 그림을 두고 디퓨저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해 보았대요. 몇 주 후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책상이 전보다 훨씬 보기 좋아졌고 향기 덕분에 기분도 좋아. 그러다 보니 일할 때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현대적 풍수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의 심리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죠. 풍수를 현대 생활에 적용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공간의 정리정돈을 우선시하세요. 어떤 풍수 아이템을 드리기 전에 먼저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들로 가득 찬 공간은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고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미니멀리즘의 원칙을 따라 이 물건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라고 자문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정리해보세요. 제 경험을 나눠볼게요. 작년에 대대적인 집 정리를 했는데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들을 많이 기부하거나 버렸어요. 그 후 집안이 훨씬 넓어 보이고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공간도 함께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둘째, 자연 요소를 적극 활용하세요. 풍수에서는 자연의 5가지 요소 목, 화, 토, 금, 수의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실내에 자연 요소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작은 식물, 자연 소재의 장식품, 물을 이용한 장식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안 곳곳에 작은 식물들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공기 정화 효과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편안함을 줘요. 다이소에서도 저렴한 가격의 작은 화분이나 인공식물을 구입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셋째, 색상의 힘을 활용하세요. 색상은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각 공간의 목적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침실은 편안함을 주는 파스텔 톤이나 차분한 색상이 좋고 작업 공간은 집중력을 높이는 파란색이나 녹색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 동생은 공부방 벽 하나를 밝은 노란색으로 칠했는데 그 후로 공부할 때 더 활기차고 집중이 잘 된다고 해요. 벽을 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 색상 있는 소품들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넷째, 빛과 공기의 흐름을 고려하세요. 풍수에서는 기의 원활한 흐름을 중요시하는데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빛과 공기가 잘 통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능한 한 자연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창문을 가리지 않고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방향 때문에 오후에 거실이 좀 어두워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구입한 밝은 색상의 커튼과 거울을 활용해 빛을 최대한 반사시키고 공간을 밝게 만들었더니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효과는 컸습니다. 다섯째,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물건들을 활용하세요. 풍수는 결국 공간 에너지와 개인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복한 추억이 담긴 사진, 여행에서 가져온 기념품, 좋아하는 명언이 적힌 포스터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어요. 제 사무실 책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명언이 적힌 작은 액자가 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 글을 읽으면 다시 힘을 내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개인적인 풍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풍수는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과 공간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아이템들로 시작해서 점차 여러분만의 풍수 스타일을 발견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여러분에게 편안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7. 풍수와 심리학 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풍수를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기 전에 현대 심리학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사실 풍수의 많은 원칙들은 환경심리학이나 인지심리학의 발견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환경심리학에서는 우리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심리 상태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천장이 높은 공간에서는 더 창의적인 사고가 촉진되고 자연 요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는 풍수에서 말하는 공간의 에너지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죠. 제가 대학원에서 환경심리학을 공부할 때 했던 작은 실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두 그룹을 다른 환경에 배치했는데 한 그룹은 밝고 정돈된 공간에 다른 그룹은 어둡고 지저분한 공간에 있었어요. 결과는 예상대로 첫 번째 그룹이 과제 수행 능력도 높고 심리적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이것은 풍수에서 말하는 밝고 정돈된 공간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든다는 원칙과 일치하는 결과였죠. 색채 심리학도 풍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풍수에서는 각 방향과 요소의 특정 색상을 연결시키는데 현대 색채 심리학에서도 색상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은 에너지와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파란색은 차분함과 집중력을 높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어요. 제 친구 중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지연이가 있는데 그녀는 작업할 때 풍수와 색채 심리학을 함께 참고한다고 해요. 둘 다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 같아. 사람이 그 공간에서 어떻게 느끼고 행동할지를 고려하는 거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다른 흥미로운 연관성은 플라세보 효과와 관련이 있어요. 의학에서 플라세보 효과란 실제로는 아무런 치료 효과가 없는 약이라도 환자가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실제로 증상이 개선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풍수 아이템들도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삼족 두꺼비가 재물운을 높인다고 믿으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쳐 더 나은 재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제 사촌 형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책상에 작은 금색 두꺼비를 두고 있어요. 그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꺼비를 볼 때마다 신중하게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종의 시각적 리마인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풍수 아이템이 작용하는 방식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 심리학에서는 환경 단서 인바이런멘털 큐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주변 환경의 작은 요소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죠. 풍수 아이템들도 이런 환경 단서로 작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해바라기 그림을 볼 때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상기하게 되고 디퓨저의 향기를 맡을 때마다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요. 제가 재택근무를 시작했을 때 작업 공간에 작은 풍수 아이템들을 몇 가지 배치했어요. 해바라기 그림 작은 수정, 그리고 라벤더 디퓨저였죠. 처음에는 그냥 예쁘게 꾸미기 위한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템들이 일종의 작업 모드 전환 신호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공간에 앉아 이 물건들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일할 시간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처럼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오랜 시간 관찰하고 체계화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풍수를 바라보면 그 속에 담긴 실용적인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 저렴한 풍수 아이템들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심리적 안정감이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준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어요. 8. 다이소 풍수 소품 활용 실천 사례. 이론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실제로 다이소 풍수 소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실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원룸에 사는 대학생 지민이의 이야기예요. 지민이는 좁은 원룸에서 공부와 휴식, 식사 등 모든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중요했어요. 그녀는 다이소에서 구입한 해바라기 포스터를 책상 앞 벽에 붙이고 작은 다랑아리를 창가에 두었어요. 또한 라벤더 디퓨저를 침대 옆에 두어 수면의 질을 높이려고 했죠. 지민이의 말에 따르면 이런 작은 변화들이 원룸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요. 전에는 그냥 잠만 자는 공간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내 집 같은 느낌이 들어. 특히 해바라기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디퓨저 향기 덕분에 잠도 더 잘 오는 것 같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좁은 공간에서도 풍수 아이템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좋은 예시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소호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준영이의 이야기예요. 준영이는 창의적인 일을 하다 보니 작업 공간의 에너지가 중요했어요. 그는 다이소에서 구입한 금색 3조 두꺼비를 컴퓨터 옆에 두고 책상 한쪽에는 작은 해바라기 그림을 세워두었어요. 또한 시트러스 계열의 디퓨저를 사용해 상쾌한 분위기를 유지했죠. 준영이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작업할 때의 집중력과 창의성에 실제로 도움이 돼. 특히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 소품들을 보면 왠지 다시 힘을 내게 돼. 라고 말했어요. 그의 사례는 작업 공간에서 풍수 아이템들이 어떻게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는 4인 가족이 사는 아파트의 이야기예요. 이 가족은 거실 중앙에 큰 다랑아리를 두고 현관에는 해바라기 그림을 걸었어요. 또한 각자의 방에 맞는 디퓨저를 두어 개인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했죠. 부모님 방에는 라벤더, 자녀들 방에는 각각 집중력을 높이는 페퍼민트와 로즈마리 향을 사용했습니다. 엄마인 지연 씨는 우리 집이 훨씬 조화롭고 평화로워진 것 같아. 특히 아이들이 자기 방의 향기를 정말 좋아해. 덕분에 방 정리도 더 잘하고 공부할 때 집중도 더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이 사례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필요에 맞게 풍수 아이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사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민수의 이야기예요. 민수는 카페의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이소에서 구입한 여러 풍수 아이템을 활용했어요. 계산대 근처에는 금색 삼족 두꺼비를, 벽에는 여러 해바라기 그림을 걸었죠. 또한 은은한 바닐라 향 디퓨저를 두어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민수는 손님들이 카페 분위기가 좋다고 자주 말씀하세요. 특히 해바라기 그림에 대해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림 이야기를 시작으로 대화가 이어지면서 단골 손님도 늘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 사례는 비즈니스 공간에서도 풍수 아이템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도 나눠볼게요. 저는 작년에 이사를 하면서 새 집을 꾸밀 때 다이소 풍수 아이템들을 적극 활용했어요. 현관에는 해바라기 그림을, 거실에는 큰 다랑아리를, 그리고 작업 공간에는 작은 금색 두꺼비를 두었죠. 또한 계절마다 다른 디퓨저를 사용해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주고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제 일상에 가져온 효과는 꽤 놀라웠어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해바라기 그림이 주는 밝은 에너지가 기분을 좋게 해주고, 작업할 때는 두꺼비가 일종의 행운의 부적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실제로 재물운을 높여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이소 풍수 아이템들은 공간의 크기나 용도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공간과 필요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고 배치하는 것입니다. 비싸지 않은 아이템들이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이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풍수 아이템들로 여러분만의 공간을 더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로 채워보세요. 작은 투자로 시작할 수 있는 이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풍수 아이템들을 통해 공간의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랑아리, 해바라기 그림, 삼족 두꺼비, 디퓨저와 같은 간단한 소품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 공간을 더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로 채울 수 있는지 살펴보았죠.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주변 환경이 우리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오랜 시간 관찰하고 체계화한 지혜입니다. 현대 심리학과 환경 디자인의 원칙들과도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이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실용적으로 적용할 때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싸고 특별한 물건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의식적인 관심과 배려입니다. 다이소에서 몇천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집, 사무실 또는 어떤 공간이든 더 편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장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풍수의 모든 원칙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그 본질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창의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편안함, 활력, 창의성, 안정감. 여러분이 그 공간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는 아이템들을 선택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다이소 풍수 아이템들이 여러분의 공간과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이소에서의 몇천 원짜리 투자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더욱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